정치 분석부터 정치 힐링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알차게 담은 민주정편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평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들의 시사 해설과 법안 분석, 매주 월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박판백검. 힐러 이석현 의원의 사상 최초 정치 힐링쇼, 매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힐러리 쇼. 뉴스를 파헤쳐주는 정치 분석의 끝판왕이 온다.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뉴스파. 이 시대의 참 방송인 정청래의 스페셜 스테이지, 매주 목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정청래 쇼. 유명 인사들의 술 한잔에 야당 지지 커밍아웃,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 작가야. 평일의 밤을 책임질 민주나이트 라이브. 평일 밤 9시부터 10시 반 첫 채널 민주정편으로. 네, 안녕하세요. 민주정편 TV 시청자 여러분, 댓글단의 김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혹여라도 이 방송 프로그램이 없어진 줄 알고 그 애간장 녹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댓글단은 정권 교체의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우리 함께해 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이종화라고 합니다. 저는 잘린 줄 알았는데 김현 의원이 다시 불러줘서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신을 밝히셔야죠. 저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종화 박사인데요. 지금 김현 의원이 말하는 출신이라는 것은 제가 아마 국가정보원에서 국장으로 근무하고 또 6.15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임동원 원장님을 모시고 그 평양에도 방문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하라는 뜻이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임동원 원장이면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네. 예. 햇볕 정책을 만드셨던 분이죠.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저는 한번 말이 터지면요. 브레이크가 안 나옵니다. 끊겠습니다. 오늘 깜짝 출연 한 분 더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정편 TV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편파적으로 여성을 더 많습니다. 여성을 우대합니다. 예,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올라와서 지금 여의도에서 한참 쩔고 있는 금정구의 의원 정미영입니다. 예, 너무 쫄아서 방송 제대로 할지 정말 걱정되는데 김현 의원님이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줘서 그 짜장면 값은 오늘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야든동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아동동요? 예, 우짜든동. 무슨 말이에요? 잠깐만. 최선을 다하여.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그 표현 똑같이 호남 사투리 한번. 우아동동요? 우짜든동. 우짜동동. 예. 하여튼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도록 거시기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제 왼쪽 편에는 보시기에는 오른편인데 부산 영남이고요. 우리 이종화 님께서는 호남입니다. 저는 강원도입니다. 저희 이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치 혁신을 했던 자랑스러운 민주정부 10년의 후예들입니다. 오늘 댓글단 잘 봐주시고요. 화살촉 많이 날려주시고 댓글을 많이 소개해서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느름님. 네, 안녕하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등장. 안녕하세요. 네, 느름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다 박수 한번 우리 느름님. 네, 우리 느름님은 이 댓글 네, 가장 그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보가 없으면 저분이 바로바로 땀 흘리지 마시고요. 너무 쫄지 마시고 우아동동, 우짜동동 합시다. 거시기 하시고요. 네, 원래 좀 부끄러움이 많으십니다. 예, 우리 그
우짜돈동 바이담비님은 아시네요. 네, 성난토끼님 영호남. 강원도도 있습니다. 네, 거시기 반갑습니다. 봉화 하살촉 100개 예. 이 누구한테 가시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우리 정미영님한테 주셔줬습니다. 네. 네. 저는 문수 92. 저 오늘 KTX 타고 왔습니다. 네. 문수 왕복 얼마죠? 92님 예, 반갑습니다. 왕복에 12만 원에 가깝습니다. 12만 원요. 오늘 사실은 저기 행사차 올라오신 거죠? 네네, 우리 전국여성위원회 네.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왔다가 네. 바지 사장님이 납치해서 저한테 인수인계하고 하고 사라지셨죠. 인수인계가 아니고 던지고, 던지고. 예. 네. 아. 밥도 없이 차도 없이 던지고 간 것을 제가 거둔 네, 거예요. 거두어서 그분은 짜장면을. 고향이 네. 그분 호남이세요. 호남이 볼 때 어떻습니까? 누굴요?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모시에 보십니까? 대한 하여튼 나는 뭐 다 좋습니다. 왜 좋냐? 어떻든 간에 대세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최세성 바지 사장님이 그냥 이렇게 던지고 왔다는 네, 건 네. 그건 좋다니까요. 네. 왜냐하면은 대세를 아시고 던지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인물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김연한테는 다 뭐 어떻게 가면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예, 거시기하다는 알겠습니다. 게 거시기 있습니다. 합니다. 네. 우짜돈동 갑시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소재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면은요, 지난주 또는 이번 주 중에, 언론 보도 내용 중에 조금 왜곡되거나 편파적인 것 소재를 한 두세 개 잡아서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기자로서 기사를 썼을 때 어떻게 쓰겠다 또는 우리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글이 나왔을 때 나도 기사를 어떻게 쓰겠다 다 지금은 이제 함께 기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출신조차도 기자가 되는 거 우리 의원님도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앵커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잡는 걸로 이제 네. 저희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이 국정원은요 관제 기자랍니다. 관제. 기자. 예.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보느냐면 대통령만 보는 그 관제 기자인데 최순실이 봤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게. 아 열받네 거. 거의 제가 썼으면 그거 확 그냥. 언제 나오셨어요? 제가 2011년에 네. 진짜 그 뭐랄까 이제 국정원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 나오고 싶어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정년이 되는데 계급 정년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네. 계급 정년. 그러니까 진급을 못하면 잘리잖아요. 55세 정년. 아니, 그럼 올해 나이가 몇이세요? 저요. 죄송합니다. 자, 혹시 안기부는 얼마에 지었어요? 국가 기밀이죠. 그걸 제가 따져보질 않았는데요. 대략. 하여튼 국가 예산 가지고 지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죠. 국민의 혈세로 지었죠. 혈세?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 돈으로 지은 거잖아요. 혈세라는 게 또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혈세를 받아서 국정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잖아요. 혈세. 네, 지금 혈세 받으시죠? 국민의 세금으로. 네, 혈세라고 하니 가슴이 뜨끔합니다. 예, 네, 바꿔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오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사가 집장만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동아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네. 그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사실은 잘 아는 기자인데 이렇게 네. 근데 그분께서 네. 그 잠깐만요. 어디 갔지? 이렇게 해놓을까요? 네, 그분이 지금 그분이요. 그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집을 장만하냐 그렇게 이제 기사를 썼는데 횡설수설 여기 있네요. 이분이 다 가져갔어요. 아 정말. 욕심이 예, 많습니다. 민주당의 200억 원짜리 당사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혈세를 믿고 거창한 당사를 구입하는 배포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국고보조금은 인건비와 사무소 설치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정당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 당사를 운영하고 당사에 들어가는 비용, 최소 비용은 국민이 정당 활동을 잘 하라는 취지로 예. 그 이제 국민의 세금의 일부가 이제 새누리당, 그 지금은 자유당으로 바뀌었죠. 그 당과 그 바른정당, 국민의당에게 이제 의석수
와 이제 거기 이제 맞춰가지고 돈을 이제 그 국고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 네. 저도 혈세라고 할까 세비 받아서 살림을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300만 원 조금 안 되게 세비 받는데 그 돈 받아갖고 최소한 제가 애기 갖고 쓰고 남는 거 가지고 적금 부어가지고 막 집도 조금 널리 보고 싶고 애들 자르면 또 돈도 좀 보태주고 싶고 이렇게 적금을 부어서 알뜰살뜰 그렇게 살고 있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당사를 산 것을 한번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지금 내는 월세가 7천만 원이라 하면서요. 네. 뭐 새로 당사 사갖고 빚냈는데 그 이자가 5천만 원이라면서요. 네. 그럼 2천만 원 차이 나지. 네. 1년에 하면 얼마입니까? 2억 4천. 네. 10년 하면 얼마입니까? 10년 하면 24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년 지나가지고 24억 그냥 내비리는 게 좋을 낀지 모아가지고 조금 새 살림 키우는데 좋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이소. 네. 주부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하면 밑 빠진 독에 불 붙는다고 맨날 세금 아껴가지고 쓰진 않고 다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빚 갚고 나중에 건물도 내 거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 당사가 어떻습니까? 요 저 찢어지 네 갖고 개로 나눠져 그렇지. 있어서 네. 그 일이 됩니까 일이? 이게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래서 대선에 졌어요 지난해. 맞지? 지난번. 네. 그런데 옛날 김한길 대표님 어쩌십니까? 당사를 없앴죠. 없앴다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당직자 구조조정까지 했다 아닙니까? 요새 일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추미애 대표님이 하신 일을 뭐 전문적이거나 높은 분이 하시는 일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참 모성애가 돋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모성애. 들었어요. 예, 네. 주부 입장에서 네. 살림살이를 살다 보니까 네. 야 이렇게 우리가 맨날 달새만 내가 될 일이 아니다. 이 조금 애기 가지고 건물도 하나 장만하고 네. 당장 빚을 내 갖고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은 허리띠 졸라 네, 매고. 허리띠 졸라매 갖고 돈 좀 아껴 갖고 차근차근 갚아가면서 네. 건물도 가지고 좀 우리 다 모아 갖고 제대로 된 정치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 아닙니까? 박수 쳐야죠. 네. 맞지? 네. 예. 우리 잠깐만 이제 제가 댓글을 보니까 네. 채널 A 어제였는데요. 네. 어제 그 엊그저께 지난 화요일 날 김 사건으로 어저께 하루 종일 김정남. 김 사건으로 하루 네네. 종일 아, 김 종편이 사건. 그 이제 그 사건을 다루기로 이제 편성이 돼서 제가 어저께 출연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투리가 굉장히 정겹다 네.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네, 일단은 지금 쫄아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여기 사무실 구입에 아. 대한 네. 저는요 우선 우리 그 민주당 계신 분들은 한마디로 해서 부동산을 잘 투자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자유당인가 요새? 자유당 같은 경우는 투기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 투기하는 시점을 잘 잡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러한지 모르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 업계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예, 한데 뭐 이거 사는 거 보니까 아 역시 여기는 국가를 위해서 머리에 있는 것만 쓰다 보니까 돈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게 그래서 아니고 몰라요. 그렇게도 볼 수 모르겠는데 있는데. 일단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를 보니까 네, 옛날 그 민정당 당사가 있었어요. 네, 그 민정당 당사는 진짜 이 아주 호화판이고 그 종로에 있었죠 조계정 옆에. 네, 그리고 또 성동구치소 옆에 또 연수원까지 있었고 네. 그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 전부 제가 그걸 본 그때 그 돈은 국가 예산도 있지만 뺏은 것 같아 강탈한. 그때는 국고 보조금을 정당에 주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네. 그 뺏은 것 같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국고 보조금을 주고 정당이 부당한 돈을 받지 말라 재벌로부터. 그게 보면은 지금의 최순실 사건에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부정부패가 국가 안보에서 제일 나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시 그 부정부패를 추적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했었고 또 우리 한국에서 차떼기가 또 있었죠. 차떼기. 그런 것들은 남한테서 뺏고 이런 것들은 정당하고
국가 보조금을 주는 돈을 가지고 정당하게 사는 것은 혈세라고 납을 한다. 아, 그것은 그러면은 그 혈세를 갖다가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시기한데. 강의하지 마시고 좀 짧게 그래서, 기자로서 지금 하라고 제가 시작할 때 저는 교수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 청와대가 왜 문제가 됩니까? 비서동이 따로 있고 청와대 집무실에 따로 있고 관저가 떨어져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자전거 타고 간다는데 여기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연결도 안 되고 업무의 비효율성 이것을 차원에서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오늘 또 하나가 이제 채널 A에서 보도한 걸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빚 90% 내서 당사 샀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더 팩트가 사소한 거지만 민주정책연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명칭을 민주연구원으로 바꿨어요. 네. 벌써 이제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김용희 원장님 될 때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 기사에 오류, 팩트 틀린 것은 90% 내서 당사 산 게 아니라요. 80% 깨알 같은 바로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당사를 산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88년도부터 당에 입당을 해서 올해로써 29년인데요. 당사가 좀 번듯하게 뭐 전세가 됐던 아니면 뭐 월세가 됐던 한 군데 몽땅 모여 있어서 대선을 치르는 그 해는 대선을 이겼습니다. 근데 진짜 조그만 데서 막 분산돼 가지고 뭐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대선을 치르던 해는 아주 그냥 여지없이 깨졌어요. 2007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사를 구입한 추미애 대표의 이 결단은 굉장히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성애와 네. 이 저 추미애 대표니까 가능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고 이 주제는 넘기겠습니다. 넘기기 전에요. 네. 우리 블루 다이아님이 아까부터 계속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블루다이아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목간 악기님도 남자분 화팅. 그랬어요. 예. 목간 아낌도 감사합니다. SU는 요즘 국정원은 SU. 뭐라고 있을까요? 요즘요. 그 요새 상당히 그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네? 정치 개입 안 하실 거라고. 지금 예. 하고 있을까요? 믿어야지 그렇게. 너무 조직 이기주의 아닙니까? 아무리 좀 떠난 믿어야지, 친정이지만 그럼 믿어야지. 증거가 없는데. 증거를 찾아야죠. 그래요? 네. 하여튼 현재까지는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제가 이제 다시 터뜨릴게요. 예. 특검 감시. 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일보가 지난 월요일 날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예.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의 말씀을 보도하면서 그 이전 투구 양상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네.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사가 바뀝니다. 제목이 좀. 그래서 그 바뀌는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전 투구 양상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근데 이 기사를 쭉 보면 네. 양측이라고 돼 있는데 문측 발언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근데 네. 기사 내용에는 문재인 전 대표나 문재인 측이 이 발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발언한 것으로 이제 기사가 제목이 나온 거죠.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다르게 나왔네요. 이게 뭐냐 문측 발언이니까 문재인 대표가 짐승봐도 못한 짓이라고 그렇게 발언한 걸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이거 보니까 네. 맞죠. 보니까
그 내가 어제 이제 뉴스를 계속 봤는데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말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죠. 한번 흉내 내볼까요? 그냥 넘어가죠. 뭐 안 닮았어. 잠깐만 우리 의원님.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식이에요. 거시기요? 진짜 왜 그러세요? 근데 하여튼간 내가 열심히 흉내 냈는데 이렇게 화살표 100개 쐈잖아. 아니 본인한테 온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했던 거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좀 비껴가시네요. 이렇게 약간 분리하고 이러면 원래 국정원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NCND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일보의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종환님께 화살표 30개. 어머. 효님 감사합니다. 제법에만 관심 있으세요. 약간 편파적입니다. 제법에만 좀 진행 좀 하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걸 이제 만약에 이제 기사를 읽는다고 하면 예. 이제 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들이 최근 호남 표심에 집중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네. 양측의 충돌 양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이전 투구로 흐를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 기사 내용 중에는 문 대표 측이나 네. 문 전 대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랬죠. 더블 코트로 문측 발언, 뭐뭐만도 못한 것, 더블 코트 이렇게 이제 나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더블 코트는 말을 인용한 거죠. 네. 제가 이제 김현 더블 코트는 저의 말이 곧 팩트로 이제 나가는 게 더블 이렇게 하죠. 코트. 이제 뭐 딱 이렇게 하면서 네, 더블 코트. 김현우는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누가 근데 하면은 그렇게 그러면은 왜곡이에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얘기하면 커트가 없이 그냥 그 말만 인용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물어보죠. 혹시 제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죠 저는. 들은 적 있어요. 이종화가 아주 멋있다고. 이거는 완전히 낚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이런 방송을 내보내면 아니 되옵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블 네. 코트의 더블 코트와 그다음에 요거 좋은 사례를 얘기해줬잖아요. 따옴표와 이것이 없는 것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실 때 아무것도 없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더블 코트 없는 것은 그냥 기자의 주장인 거예요. 따옴표는 인용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영어 할 때 그만 했잖아요. 네. 영어 할 때. 네. 그래서 이 기사는 이것을 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더블 코트 넣고 그다음에 문. 영진님이 100개 줬으면 좀 읽어주세요. 영치님 감사합니다. 영진님이 화살촉 100개를 김현님께 선물. 이게 더블 코트인 거예요. 네. 축하합니다. 이종환님한테는요? 아까 줬잖아요. 이종환님 크크크. 이건 이제 인용하는 거죠 제가. 그죠? 네. 네. 오토바이 137님 감사합니다. 아니구나. 장하님 아닌가? 누가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행설수설하고 주지 않은 걸 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왜곡인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네. 이 기사가 제가 이제 또 오랫동안 공보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 그 이제 해당 언론사에 문의를 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사실관계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바뀌어요 제목이. 네. 혹시 느름님 바뀐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느름님. 잠시만요. 네. 너무 급작스럽게 나왔나요? 바뀐 기사 좀 올려주세요. 그 사이에 우리 의견. 방송마다 화살촉 쏴줘야 해요. 장하님 당연하죠. 제밥 종아. 정확하게. 목가낫기 진짜 대사는. 그런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양측 이전 투구 양상 이거는 바뀌죠. 제목에서 인터넷판에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렇게 저희가 사실관계가 부합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바뀌고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좀 검토를 하고 틀리거나 사실이 안 맞거나 또는 왜곡되거나 이런 것을 열심히 그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특히 민주정편 TV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바꾸는데 이건 언론 환경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조금이라도 기여하자는 취지로 오늘 이 두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저는 그 국정원에 있을 때 이제 보면은 유언비하고 진실의 차이가 뭔가 보면은 한 5%에서 10%싹 바꿔버리면 유언비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네. 그 요새 절 보고 좀 얘기하세요. 아주 많은 이제 막 유언비가 퍼져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김현 의원이 안산에 집만 있지 국회의원은 안 했다. 그래 버리면은 국회의원은 집은 있는 거 맞잖아요. 네.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안 했다 해버리면은 마지막에 살짝 바뀌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인 척 하고 다닌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리까리해져요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진짜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조심해야 됩니까? 아니 유언비어를 유언비 하나 때문에 국가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인용을 하면 네. 특정을 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물론 오래전에 이제 몇 달 전에 나온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그 2002년도에 북한을 다녀온 적 있잖아요. 있어. 그때 국정원에 계셨잖아요. 예. 그때 그 갔다 온 다음에 네. 편지를 쓰잖아요. 2005년에. 네, 2002년도에 민주연대였나요? 그때 정당이? 예, 있죠. 뭐죠 특이한 혼자 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회창 하고 쪽으로 이제, 이제 들어가서 예. 선거운동하다가 결국은 안 됐는데 예. 그때 이제 2005년도에 네. 편지를 이제 코리아 재단을 해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그때 됐잖아요. 전달했다는 게 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김정남이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전달 여부를 모른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이왕에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소위 말해 찌라시 증권가에 이제 막 뿌려지는데 그때 박근혜 의원이 북한에 갈 때 돈을 몇십억을 줬다는 그게 나와요. 찌라시에. 나와. 근데 이제 국정원 내에서는 그걸 갖다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만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때 이게 많이 유포가 됐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그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줬다 그러는데 재밌는 게 이번에 조국 교수가 그걸 살짝 바꿨잖아요. 이걸 갖다가 문재인 대표가 김정일한테 주는 걸로 싹 바꿨어요. 이거 완전히 페이크 뉴스죠. 그게 이제 조국 교수가 바꿨나요?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알고 있다는 거하고 확인하셨나요? 그때 알고 있습니까? 확인된 겁니까? 그때 그 조국 교수가 그랬다고 언론에 한글로 내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억? 있어. 그래가지고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제 제 카톡에는 아주 수구 세력도 많아요. 이제 진보 세력도 많고 계획 세력도 많고 그런데 누가 그걸 딱 올렸더라고요. 밴드. 아니 카톡에. 아. 카톡이 왔길래 이것은 잘못된 거다. 박근혜 국회의원이 보낸 것이다 하고 이걸 잘못하면 참 역겨운 것이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썼어요. 엮인다. 역겹다. 왜냐하면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하면서 남을 갖다가 이 종북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확실히 하는 거죠. 교수님이야. 지금 좀 짧게 그래서 내가 막 했어요. 뭘 해요? 그래서. 그랬더만은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런 말을 쓰냐고 막 싸웠어요. 역겹다. 역겹죠.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주어가 누군 거예요? 역겨운 게. 제가 역겹다 그랬죠. 이제. 근데 그 말을 막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음. 이제 이게 다시 또 논란이 됐잖아요. 이제 이분이 지난 13일 날 예.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네. 그 편지를 보낸 걸로 만들어진 그거를 또 퍼나르고 있어요. 아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그 가짜 뉴스잖아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 허위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뭐 이게 뭐 한참 된다. 뭐 또는 뭐 문재인 대표 뭐 금괴 뭐 200 뭐 톤? 100조인가 200톤? 뭐 네. 200개 톤. 뭐 네. 200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지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잘못된 뉴스 네네. 페이크 뉴스. 그게 지역에서 특히 부산은 또 이 문재인 대표를 사랑하는 분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도 예. 많으니까 이런 네네. 것들이 어떻게 빛의 속도로 전파됐을 때 여론이 왜곡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네. 지금 이제 저랑 우리 교수님처럼 저도 이제 제 카톡방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카톡 친구로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그분들이 얼마 전에 그 이상한 사진들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카톡을 네. 저를 겨냥해서 정미영 민주당 의원 한바라 이러면서 한바라. 저한테 탁 보내줘요. 예. 보는 순간 이걸 응대하면 내가 정색을 하고 응대를 하면 내보고 쪼잔하다 할 끼고 응대를 안 하자니 쏙이 터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들고 가서 뭐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갖다 줄 수도 없고 아는 분이죠. 또 아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친구를 끊을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퍼뜨리는 분들 보면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아마 정치를 하는 분들이고 받는 우리도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역지사지라고 입장 바꿔서 좀 생각해 보자. 너무 좀 치졸하게까지는 가지 말자 우리가. 예. 아, 남들이 밖에서 보면 뭐라 하겠노. 요 쓰진 금매로 이전 투구처럼 이런 말 쓰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자는 얘기를 예. 공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알기로는 투구 값이 예. 상당히 비싸거든요. 비싼가요? 근데 예. 2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 그래, 뻘밭에 있는 두구는 쌉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그 저 박물관에 있는 너무 두구는 싼 것 비싸요. 같아요. 투구는 예. 진짜 비싸거든요. 지금 재미가 없나 봐요. 하재촉이 네. 중단됐어요. 네, 그래요? 네. 아재 개그를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예. 옛날에 우리 이제 그 민주당 쪽하고 그 뭐 철수 아저씨 분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당을 합했던 적이 아니습니까, 네. 그지? 그럴 때 우리 쪽에 계시던 분들도 뭐 식상하다, 뭐 마음이 안 맞다, 제가 일부 분들이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계셔요, 사실은. 예. 근데 실컷 그분을 믿고 갔더만은 우리 맨키로 밑에 있는 구의원들한테는 내가 합할까 말까 말 한마디 안 물어보고 네. 그만 우리랑 도로 합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싫다고 나갔는데 위에서 내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팍 합해붙으니까 도로 집에 들어왔다 아닙니까? 네. 그럼 있던 식구들한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지? 그 저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안 후보님께서 전 대표님께서 뭐 안 도와줘서 저쪽에서 뭐시라 카더라라고 뭐라고 한 말씀 하셨는데 아 본인은 이렇게 밑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 위에 높은 데만 쳐다보고 어째 정치를 하는가 하고 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당 쨌다가 당 합했다가 이러잖아요. 네. 언제 그렇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본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갖다 한 번이라도 했는가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이 오죽했으면은 예. 오죽 마음이 급했으면은 네. 짐승만도 이런 이건 금기어거든요. 그렇죠. 19금도 아니고 뭐 이건 그 원래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모독죄. 그렇지. 이거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할까 하면서 아 이분이요? 안철수 이분이 예. 아니면 안철수 이분이 그래서 생각할 때 참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교수로서 상당히 그 우리 한국에 큰 일을 하신 분인데 그렇죠. 빨리 우리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런 정도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지금 마음에 갈등을 있을 때 이렇게 하는 범죄 거예요. 심리학자로서 그럼요. 네, 교수님. 예. 다양합니다. 이력이 이분이. 이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갈등이 막 있을 때 쉽게 말해서 막 이제
이 마지막에 왔을 때 이 말을 하는 거고. 심하게 해서 예. 나 좀 바라봐 이런 네, 느낌으로 이제 그지? 날 바라봐. 나 좀 봐줘. 봐요. 네, 날 네, 봐요. 네, 막 나 하는데.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이제 그건 이제 알아서 이제 해석하시고. 네, 그런데 이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안철수 이 대표님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국회의원님들은 다 훌륭한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엄청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이 주승용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사드를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박지원 의원이 하지 말자 막 가정에서 그게 이전 투구.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투구는 2호밖에 안 하는구나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빨리 와서 이 얼마나 단결하고 정권 교체하고 국가를 갖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참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댓글을 좀 소개시켜야겠습니다. 파랑수혜님 늦으셨어요. 저분 많이 쏩니다. 네, 그 다음에 박수 한번 님, 쳐주시죠. 네, 박수 박수. 포님 감사하고요. 친노 친문 화이팅 저 감사하고요. 이제 내려서 부산 가면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지하철 끊겨서 웃잡고 싶었거든요. 미영님 사투리 좋다고 자주자주 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웃잡고. 웃잡고. 차비가 좀 많이 드는데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불러주이소. 네. 부산 민심 어때요?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오늘 이제 결심 24일 날 끝내면 뭐 3월 9일 날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4월 26일 날 선거가 있거나 뭐 아니거나 이렇게 될 텐데 오늘 뭐 서울에 온 날 이렇게 또 우리가 바라던 뉴스가 나와서 뭐 내려가시면은 서울 분위기 웃잡고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부산의 마음을 먼저 좀 잠깐 좀 얘기해 주세요. 부산의 마음은 이제 촛불 민심은 뭐 서울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밖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싶은 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아직은. 하지만 과거에 그 했던 것을 숨기고 싶어서 지금은 아닌 척 이러면서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이 분위기가 좀 우리 쪽에 호의적이라고 막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지 않는가. 아,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제밥에 관심 있는 분이 소개해 주시죠. 원래 그 제밥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뭐랄까 좀 소개를 하자면은 더불어 국방안보 포럼에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소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수라 발발. 네. 더불어 국방안보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사회를 보면은 어떻게 그 촛불 집회하고 탄핵 기각 집회 이 둘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근데 탄핵 기각에 보면 이 태극기가 좀 오염된 느낌을 받아요. 그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어떻게 시위용품으로 변했어요. 아, 그래서 상당히 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극기를 우리가 어떻게든 좀 잘 활용을 하고 이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 국방안보 포럼에는 별 4개서부터 하사, 병까지 해서 전부 해서 한 몇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조만간에 출범을 할 겁니다. 많이 좀 지지를 해 주십시오. 임채무님 닮았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 저 빨간 카메라 봐주세요. 네. 네. 아, 호흡하시고요. 배 넣지 마시고. 아니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임채무 씨를 1987년에 제가 뵀습니다. 그때 제가 육군 사관학교 동기회 회장이었는데요. 제가 좀 더 잘생겼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임채무하고 같이 딱 있는데요. 누구나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임채무 닮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고백하는데요. 임채무 씨가 저보다 약간 못생겼습니다. 유구무원 아, 그렇습니다. 이라고 하면 공격하기 없기. 안 합니다. 예. 멋지셔요, 멋지셔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인정합니다. 영지님이 인정한다잖아요.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 말을 갖다가 혹시 제 말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미연님은 제가 상당히 볼 때 네. 제가 지금 헷갈려요. 예. 연세가 지금 30대인지 40대인지. 잠깐만요. 아 스톱. 스톱. 연세 나이로 예. 아니 왜냐면은 예. 저는 항상 남을 예. 존대하고 예. 올리는 제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춘추로 안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예. 너무 나가신대요. 스탑하래요. 네. 임채무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또 하나 소개해드릴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 다 이제 이선희님? 송은입니다. 네. 그 미디어 오늘에서 14일 날 보도한 건데요. 문재인 대표의 공약 이행률 16% 법안 통과 영건 문재인 과연 대통령 잘할까? 이런 기사로 이제 기사가 나갔죠. 그래서 사실은 어떠셨어요? 이 기사 보시고? 저는 실제로 그 우리 문 대표님의 그 국정 그걸 국회에서 하는 그걸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대표를 하시거나 중책을 맡으신 분들은 이 법안 하나하나를 하는 데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 제 육사 다닐 때도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1등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한 사람이에요. 희생한 사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꼴찌합니다. 제가 그래서 컷오프 당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희생 어때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이 국회의원이라고 봉사직이고 어떤 희생직이지. 그래서 어떤 법안 통과율이라든가 공약 이행률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 이게 내가 이제 보니까 기준은 안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평가를 하기를 조금 거시기 합니다. 왜 이러냐면 의원을 안 해서 이렇게 이 평가 받는 걸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기분 나쁘세요? 표정이 갑자기 굳으셨어요. 뭐 그건 기분 아니잖아요. 좋아요. 안 했어요. 어차피 제밥 종아님인데 뭐. 네, 채무 종아님. 네, 채무가 많으세요? 네,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의원님은? 네. 저는 이제 현재 구의원을 삼성까지 어쩌다 보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빨갱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미인이라는 얘를- 소리 안 들으셨어요? 예? 미인. 미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가슴이 뜨끔. 예. 맞아요. 예. 저랑 동갑이에요. 아름답고 젊다는 뜻의 미인이죠.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면 의장님으로 이제 선출이 되는 경우에는 의장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건도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럼 발의한 건수가 제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자기 위치에서의 나름 역할들이 다들 있다고 생각해요. 구의원에게 시의원이나 뭐 국회의원의 역할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동단위의 단체 회의에 와서 왜 자주 얼굴을 안 보이느냐, 뭐 서울만 사느냐 이런 말들 하는 거는 국회의원을 구의원 취급한다는 얘기잖아요.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 위치에 주어진 역할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모든 사람 역할을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혹은 국회의원 뭐 당대표들을 한 줄로 세워가지고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 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를 쭉 네. 하셨고 또 당대표 생활도 1년 6개월이나 하셨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의정활동에 일반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대부분 했지 네.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의정활동을 하시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했고 역으로 네. 생각하자면 지금 이 전 그 국에서 지역에 가리지 않게 문재인 우리 후보님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지금까지 활동들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수치로 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은 상대방 그 후보를 끌어내리기나 상처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가 방식이 적절하지 그렇죠.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의원의 할 때의 이제 평가 방식, 그다음 국회의원의 평가 방식, 예. 그다음에 대선 후보의 평가 평가 방식이 방식, 예. 다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사실은
대표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 선언하고 나서 의정 활동을 좀 게을리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정 활동을 기울였다. 그냥 농담이에요. 네. 아니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특별한 구역에만 집착했더라면 대선 지금 후보가 같은 됐다.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없고 네. 전국적인 지지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정 활동을 안 했다. 이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그 무학대사님 말. 예.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위치에서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 근데 그 농땡이만 핀 사람은 또 이상하게 또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대선 후보급이 이 하는 거하고 또 초선 의원이 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겠나는 그건 또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네. 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이제 민주종편 TV에 네. 한 그 패널이 나와서 네. 예, 예. 돼지라고 표현했다. 돼지? 뭐라고 눈에는 뭐라고 표현? 아니 그 무학대사 한 말이에요. 부처님 눈에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무학대사님 하는 게 아니 그냥 그것만 말씀하세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부처님만 보이고. 네. 나 이거 말 딱 이거 보고 이 글을 쓴 사람한테 나는 이 참 부처님 같이 보여요. 이 기사 쓰신 분이 그래야지 제가 부처님 같이. 근데 여기 사실은 이 기사 중에 저 이제 지적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 배재정 의원이 여기서 패배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문 전 대표가 불출마하고 그 자리에 같은 당 배재정 전 의원이 출마했는데 패배했다. 이제 그리고 부산에서 민주당이 5명의 의원을 당선시키며 바람을 일으켰으나 사상구에서만 패배했다. 이후 이어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정권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넘기고 물러났다. 이게요. 참 제가 사실 이 언론사와도 통화를 했는데 네. 배재정 의원이 떨어진 거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몇 차례 발표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 배재정 의원이 한 30%인가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뛰는 그 후보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불이익의 대표적 희생자가 배재정 의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뭐 터무니없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운동원들도 사기가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오던 그 운동원들 뭐 당원들이 발길이 끊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서 운동하는 운동원들끼리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발생 더 잘하시잖아요. 네. 부산이 그렇게 출렁출렁 되는데 그래서 이 왜곡된 여론조사, 잘못된 여론조사가 당락을 좌우하는 게 총선 때 굉장히 네. 많이 특히 부산에서 우리 이제 지금은 당선된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더하면 그분은 사실 또 다르게 그러니까 그 출구조사에서는 이기는데 결론적으로 진 경우가 2번 있어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사상구에서만 패배했다라고 이도 팩트가 틀리잖아요. 부산이 18개입니다. 그러니까 18개에서 18개에서 15개가 가 떨어진 거고 5개가 됐으니까 13군데가 떨어진 거지. 떨어졌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당내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이것도 아니, 살이 안 그건 되는 거죠.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5군데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5군데 했던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한국당 쪽 의원님들이 우리 민주당 쪽 의원님들이 이렇게 패배를 한 거잖아요. 다른 당이긴 하지만 그분들도 나름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그분들이 지역구 관리도 하나도 안 하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했다. 그럼 상대방을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이쪽도 최선을 다하고 저쪽도 최선을 다했지만 주민들이 민심이 이번엔 이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아닌가요? 저는 이제 기사는 보면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국민이 누구냐? 최고의 고기이고 평가를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 숫자나 또 팩트에 틀리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 팩트가 이제 말씀 듣고 보면 팩트가 틀렸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계시는 그 편집국장님도 계실 거고 우리 여기 그 예쓰신 기자도 있는데 뭐 이 기자분이 어떻게 좀 피곤해갖고 좀 팩트를 잘 안 한 것 같은데 피곤해서. 네. 그 바카스를 하나 사주고 싶어요. 화살촉을 좀 날려드리죠, 뭐. 화살표 싸드릴까? 네, 우리가 왜냐면 저는 이 요곡이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들한테 네. 바카스를 하나 좀 아. 찾아갖고 앞으로는 쓰실 네. 때 언제 찾아가실 네. 거예요? 저랑 같이 갈까요? 그럴까요? 나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면 내가 바카스 사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또 들고 가면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또. 바카스는 괜찮습니까? 쌉니다. 네. 뭐 1일차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있고요. 마지막 기사인데 주간 동화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없다. 네. 이거 보셨죠? 아직 대통령 안 됐잖아. 아 맞네. 대통령 없네. 뭐 이제 대통령 탄핵 지금 아직 아이고, 대통령 단일 아직 안 안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없다. 지금 없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그래서 물음표 없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아니, 이 뭐- 기사 중에 가장 걸리는 거 혹시 있었습니까? 그 이제 그분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은 음, 쓰신 분이 종편에 음. 고정적으로 자주 나오는 분이 쓰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름이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름이 네. 평론가 비슷합니다. 오, 너무 비슷해요. 나하고 이 네, 아주 비슷하죠. 알아요. 네. 혹시 뭐 공부 안 하고 오신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없다. 이 안 봐도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는데 이제 여론조사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 제가 이제 국정원 했을 때 많이 하거든요. 했을 때 보면은 시의원, 구의원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맞더라고요. 역대로 이제 평가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투표율이 낮은 국회의원들도 얼마 안 맞아요. 근데 대선은 맞더라고요, 이게. 대선은 맞고 그다음에 정치색이 없는 거 정책은 대체적으로 맞고 근데 이제 이 요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요새 이제 조금 한가해 가지고 그 방학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여론조사를 쫙 봅니다. 보면은 일관성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근데 그 설문 내용을 보면은 약간 편파적인 건 있어요. 질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토시가 근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러나 결과는 아주 일관성이 있더라. 그런데도 대통령은 없다. 물론 내가 마음대로 이제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바람을 가지고 막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니까 대세로는 맞더라 하는 걸 좀 있을 수 있고 또 뭐 비문연대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저는 참 그 요새 문 대표께서 말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문 대표께서 본인은 국가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뛰고 다른 사람은 문재인을 향해서 뛴다. 이 표현을 보고 역시 내공이 많이 쌓였구나. 그 한마디로 요거에 대한 답이 될 것 네, 같아요. 문재인 없다. 이제 있다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대세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로는 있다. 그걸로 이제 야마를 딱 잡으면 되잖아요. 제목을 본인이 지금 잊어버리고 이건요. 있는 게 기사를 쓸 때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제목은 네.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이 기사를? 저는요 대선의 여론조사는 거짓말 안 하더라. 대선은. 근데 이제 7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함정. 그래가지고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이 우세했는데 뭐 이런 걸 비유하면서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 있고 뺄셈의 정치. 이가 이제 대선은 그러니까 문재인은 없다에 여론조사의 함정, 뺄셈의 정치, 반감으로 뭉친 비문연대. 비선 실세 논란, 토론 울렁증, 시대 역행적 정책, 완장찬 문재인.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거를 또 가져왔냐면 제 이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봤어요. 비선 실세 논란에 삼철이 잘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삼철이 있는데 네. 친문 5인방이 뜬다는 얘기도 들린다. 네.
진성준, 최재성, 정청래, 김현, 최민희 의원인데 내가 몰랐네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네. 삼철 가운데 양전 비서관만 살아남았고 그의 영향력이 아직은 신친문 5인방을 압도하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그러니까 양정철 비서관이 신친문 5인방을 압도하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5인방 5명에 양정철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 보고 해당 분하고 통화를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이분은 이제 종편에 주로 많이 나오는 분이고 해서 그 지금 진성준 의원은 전략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최재성 의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민중편 TV 네.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번 대선에 이제 홍보 앱을 통한 메시지로 이제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가는 네. 거고요. 정청래 의원은 SNS 본부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최민희 의원님은 사실은 당의 디지털 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을 글쎄요. 하면서 이렇게 소위 달라진 언론 환경, SNS 또는 이제 온라인 당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이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하고 있잖아요. 네, 뭐 네, 혹자는 150만 명, 뭐 200만 명까지 간다. 또 더 나가겠어는 300만 명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붐을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이제 최민희 의원이시죠. 근데 저를 왜 얘기 안 하냐고요? 어깨불쑥님.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제 얘기를 합니까? 자화자찬은 알아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종환님 같은 분하고 국방안보 포럼도 심부름하고 우리 정 의원님도 제가 우리 정 의원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행도 하고요, 그죠? 네. 저는 우리 김현 의원님이 실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우리 더불어 국방안보 포럼에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아주 물당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세네요, 그러면. 물당번이 실세인가요? 그렇죠. 뭐 그럼 실세. 실세. 아주 물당번 진짜 열심히 하고. 물당번이 뭐예요, 근데? 주전자. 물을 안 마시면 주전자. 생계에 지정이 그게 이 있으니까. 언론계에 물 먹으면 안 돼요. 예. 그 물당번 하면 저는 물 먹는다는 얘기 아니지. 아니에요. 물을 안 먹고 예. 물 먹고 싶은 사람은 물을 주는 거지. 그렇죠. 물. 물당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양정철 비서관이 만날 때마다 자기 이렇게 자꾸 거론하는 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다. 제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해요. 네. 네, 이 자리에 빌어서 좀 양정철 비서관이 처음으로 저기 부실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캠프에서 활동을 해요. 이분이 지난번에는 그 구인방으로 네. 해가지고 그 선거 때 활동을 아예 못했어요. 하도 견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양정철 비서관을 그만 좀 괴롭히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 토론 울렁증 얘기를 했어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가 프롬프트를 써서라도 뭐 토론회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 지금 프롬프트 없이 지금 이 토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방송의 앵커들은 프롬프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쭉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쭉 이제 읽는 거. 읽잖아요. 프롬프트 맞아요. 놓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은 프롬프트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 담화나 국회 연설 같은데 딱 30분 동안 그냥 보고 읽을 때는 프롬프트를 쓰는데 토론할 때는 프롬프트를 쓸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렇죠. 토론 울렁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표가 토론 울렁증 때문에 아니. 토론회를 기피한다고 돼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동의하기 힘든데 네. 제가 모 방송국에 썰 무슨 방송을 열심히 봤습니다. 썰전 괜찮습니다. 예, 썰전을 네. 봤는데 말씀 잘하시대. 네. 아니 뭐 내가 뭐 팬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썰전을 좀 자주 보는데 정말 내공이 쌓여 있고 차분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대응하시는 걸 봤을 때
그 답변 내용을 봤을 때 저건 충분히 안으로 뭔가 쌓여서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그 멋지신 교수님처럼 내공, 예, 제가 진짜- 내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맞지? 이제 실제로 말을 잘 못해요. 아, 더 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못 오십니다. 사실 그 울렁증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 문 대표님께서 네, 그 변호사를 하셨잖아요. 변호사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맞아, 예. 변호사는 말 못하면요 돈 못 굶어 벌지. 죽어요. 굶어 죽어요. 예. 근데 이 변호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 대표를 하셨고 네. 그 얼마나 많은 이 기자들 속에서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을 못한다.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박지원 그 원내 총무인가요? 이제 원내 총무 이제 당 대표죠. 항상 원내 총무 같아. 그 박지원 대표께서 마음이 좀 다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 심리학자로서 볼 때, 네. 이 계속 우리가 이제 뭐 일본 말 써서 뭐 아시다리라고 이제 좀 나쁜 말로 이제 뒷다리를 막 걸고 그러는데도 이 당의 지지도가 안 올라가니까 뭔가 이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안철수 후보가 짐승이라 해도 그냥 무대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더 센 뭔가 이 말을 하려고 이 프롬프트를 받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는 우리 문 대표는 박지원하고 같은 급으로 이제 묶으려는 하나의 그런 것 같은데 이 조금 그건 우리 박지원 대표님 존경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가셔야죠. 예. 그분도 존경합니다. 모시고 와야 되니까. 아까 안철수 전부 다 그냥. 후보도 모셔오고 박지원 네. 대표도 같이 모셔오고. 가야죠. 뭐. 그러면은 지금 당의 인재영입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뭐 추천을 할까요? 제가 추미애 당대표 특보라서 네, 항상 뭐 어떻게 인재영입위원회로 추천하실? 제가 인재영입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면 그 두 분을 모셔오실 수 있으십니까? 가서 이제 제가 앵벌이라도 해야 되겠죠. 화살촉 필요하다고. 그렇죠. 화살촉을 주면 이제 가서 앵벌이라도 제가 이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화살촉을 전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를 받은지 제가 모르겠지만 뭐 제밥 예, 종하라고 이미 뭐, 예, 예. 뭐 나온 뭐 제가 뭐 짜장면값, 택시값 전부 아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오늘 첫 출연하셨어요. 정말 그 댓글을 제가 쭉 보고 있으니까 반응이 진짜 뜨겁고요. 네, 역시 삼선 의원의 관록이 느껴지고요.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우리 정 그래요? 의원님이. 그거. 네, 나이 당황해서 지금 예, 나이가 같고요. 이런 거 괜찮습니다. 종편 초기에 네. 막 이렇게 여러 사건 예.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아이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여의도 와서 앉아 있으니까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 돌아가는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부산 저 총구석에 박혀가지고 시골. 가슴이 총구석 죄송합니다. 정정 시골 시골에 있으면서 어디 하소연하고 싶어도 할 데도 없고 말할 데도 없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여의도 와가지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너무 속이 시원하고 좀 더 다음에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듣기 끌끄러웠더라도 용서해 주이소.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썼던 게 뭐였죠? 사투리? 열심히 하겠다. 아니, 예. 뭐, 위아든동. 예. 앞으로 위아든동 잘해 보겠습니다. 예, 네. 불러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완전 매력녀 해피미씨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종아님 하십시오. 예. 저는 오늘 나와가지고 아주 거시기하게 확 해야 되는데 그 참 거시기하게 못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아직도 이제 그 국정원법에 의해서 조금 뭐랄까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완전한 민간인인데도 완전한 자유를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나와서 열심히 우리 국가 민족 그리고 민주정부의 발전 그 끝났다. 민주정부의 발전이 뭐냐 우리 문 대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우리 김 의원님을 위해서도 화이팅하고 정 의원님 진짜 두 분 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으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